이번 시간에는 11차시 장력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장력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듯이 수직항력과 마찬가지로 얘를 무슨 힘이라고 그랬어요? 구속힘이라고 했어요. 구속힘이라고 한다면은 운동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즉 장력하고 수직항력은 무슨 법칙? 운동 법칙. 즉 그 물체가 어떠한 운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장력과 수직항력의 크기는 변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또 기억을 해본 상태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장력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줄이 느슨한 경우, 여기 보이죠? 빨간색으로 칠할게요. 느슨한 경우에는 이 줄이 이 개한테 어떤 힘을 가하지 못해요. 하지만 어떻게 했을 때 팽팽한 경우에만 이 줄이 이 개한테 힘을 가할 수가 있겠죠. 즉 물체에 연결된 줄이 어떨 때 팽팽할 때만 줄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이런 걸 무슨 힘이라고 한다? 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력의 방향은 팽팽한 줄의 가운데를 향하고요. 장력의 크기는 강아지의 마음이다. 이 말이 뭐냐면 강아지의 운동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야. 강아지의 운동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장력의 한번 다양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장력의 특징을 보게 되면 줄이 연결된 물체가 줄 때문에 물체 운동이 제한되도록 줄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하고요. 얘는 팽팽할 경우에만 작용하고, 장력은 물체에서 팽팽한 줄이 중심부를 향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줄이 양쪽 끝에 연결된 물체를 줄이 잡아당기는 두 장력의 크기는 줄의 질량이 0이거나 아니면 줄이 등속 운동할 때 같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게 줄이라고 볼게요. 이게 줄이라고 볼게요. 그랬을 때 양쪽 끝에 걸리는 힘, 요 두 개의 힘을 각각의 T1, T2라고 보면 T1, T2가 같을 조건은 요 질량이라고 할게요. 줄의 질량이 0이거나 보다 가속도가 0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0이거나 A가 0이라면 줄의 양쪽에 걸리는 크기, 즉 장력의 크기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력도 수직항력처럼 힘의 법칙이 아니라 운동 법칙에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장력, 수직항력을 무슨 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구속힘이라고 했죠. 운동 상태에 구속돼서 우리가 생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줄의 양 끝에 두 장력이 같을 조건이에요. 같을 조건을 한번 이 물체를 보고 해볼게요. 한번 보자고. F를 잡아당기면 이 줄이 팽팽해지게 되면 분명히 M이 M2에 작용하는 힘이 있겠죠. 그것을 T2라고 하면, 그렇다면 반작용에 의해서 질량 M2가 M에 작용을 하겠죠. 이렇게 T2가 작용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줄이 M1을 장력을 작용하죠. T1이라고 보면 마찬가지로 M1도 M의 T1의 힘만큼 반작용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한다고 볼게요.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줄의 입장에서 보면 T2-T1이 M, A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다면 두 힘, 즉 이 T1과 T2가 같기 위해서는 얘가 같다면, 한번 같다는 조건을 볼게요. 같으면 얘가 0이 되겠죠? 어떤 조건? 양쪽에 걸리는 힘의 크기가 같다면. 그렇다면은 M이 0이거나 A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A는 절대 0이 뭐가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같이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즉 같을 경우에는 양쪽에 두 걸리는 장력의 힘이 같을 조건은 질량이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3번을 볼게요.
정지한 진자에 작용하는 장력을 해보면 물체 m이 있으면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mg와 mg 마이너스 t가 가속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얘가 정지에 있다고 했으니까 a가 0이므로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장력 t는 뭐가 된다? 크기는 중력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렇다면 4번 움직이는 진자에 작용하는 장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얘를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다. 요거를 여기서 좀 x축이라고 놨나요? 여기를 이렇게 y축이라고 보면 mg가 요렇게 작용하네요. 그죠? mg가 이렇게 작용하고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작용해? 장력 t가 작용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세타게 해요. 여기다 세타일 거예요. 그러면 요 mg는 x축 성분, y축 성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mg 코사인 세타고요. 크기는 mg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다면 R자 힘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R자 힘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X축 방향의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mg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얘 힘이 작용을 해서 뭐가 됩니까? m의 a x축의 가속도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됐습니까? t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인데 얘가 m의 a y일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가 원운동, 진자 원운동을 한다는 경우를 알고 있기 때문에 AY는 뭐가 됩니까? 가속이 그죠? L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지? 따라서 장력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M으로 묶어주면 G 코사인 세타 플러스 L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게 바로 장력의 크기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AX 이것에 대한 가속 운동을 지금 구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장력만 구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번을 풀어볼게요. 이런 거를 이제 에뚜드 기계라고 하는데요. 이게 도르래입니다. 원래 도르래라고 하면 얘는 이 도르래는 회전을 해야 돼요. 얘는 원래는 회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회전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가 토크라는 힘도 생각을 해야 되고 회전을 한다는 거는 마찰력도 원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요 줄은 움직이기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방향만 바꿔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줄의 질량이 0이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T1, T2가 같겠죠. 그렇죠? T1, T2가 같을 거예요. 그러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M1에 작용하는 힘이 이쪽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요. 위쪽 방향으로 T라는 힘이 크게 작용할 거고, 그죠? 그리고 M2에 작용하는 힘도 보면 위쪽 방향으로 T, 아래쪽 방향으로 M2G가 작용할 거야. 그러면 각각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을 해볼게요. 운동 방정식을 정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T-M1G가 M1 A라는 가속도, M2G-T가 M2 A라는 가속 운동을 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다면 두 개를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두 개를 더해주면 저기의 가속도는 뭐가 된다? 가속도의 크기는 M1 플러스 M2분의 뭡니까? M2 마이너스 M1 G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뭡니까? T잖아. 따라서 장력 T는 M2의 G 플러스 A라는 거죠. 아니죠.
뭐 어떻게 구해도 상관없는데 M1으로 할게요. M1 위에 식을 이용하겠습니다. M1으로 묶어주면 A 플러스 G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A를 여기다 대입하면 M1에 M1 플러스 M2에 A가 M2 마이너스 M1 G 플러스 G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G를 밖으로 빼면 M1 G는 M1 플러스 M2분의 M2 플러스 M2 마이너스 M1 플러스 M1 플러스 M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랑 없어지겠다. 그지? 얘랑 없어져서 M1 플러스 M2분의 2M1 2의 M1 M2의 G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장류의 크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뭐 마찰력, 뭐 장력의 크기는 뭐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이상으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